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희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희사랑은 회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회원이 근래 1000명이 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러나면 이제 관리자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명목상 회장이긴 했지만 사실은 관리자 여러분들이 많이 그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관리자들 중에서 대표 관리자를 제가 지정을 했고, 물론 그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관리자와 많은 관리자들에 의해서 관리될 것이고 소통의 장으로 앞으로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부로 건희사랑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제가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또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물러나 건희사랑 회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다음 주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무고는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의 고발입니다.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김세희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김세희와 강용석을 고소할 때 이준석은 투자 각서와 바꾼 가짜 사실 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세희와 강용석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작출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작출했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해주겠다는 7억 원의 투자, 이 투자 각서를 써주고 그 반대로 장기훈 씨입니다. 장기훈 씨로부터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첨부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야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아주 악의적인 그런 무고를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주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근데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임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가를 향한 범죄이므로 김세희와 강용석의 동의 없이 고발할 수 있고,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므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김세희와 강용석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준석의 말이 맞는 것인지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성상납의 공소시효라든지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죄에 두고서도
사실 확인서를 가짜로 만든 것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가짜 사실 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과정, 그 투자각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수사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며 고소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 성상납을 덮기 위해서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짜 사실 확인서와 투자각서를 맞바꾸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써 과연 무고를 행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사실상 이런 죄가 없다면 이 고소 고발을 한 그쪽이 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럼 그쪽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고발, 이거는 김세희 씨와 강용석 씨가 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한 거죠. 이제 김세희 씨와 강용석 씨는 그것을 공개한 것이죠.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준석이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잠깐 건희사랑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을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대통령을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건희사랑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여러 국민이 그 염원이 모여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제가 물러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정부를 지키고, 그리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야말로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야말로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건희사랑 회장을 한 것도 그야말로 저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아무도 잠깐, 어쨌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미안합니다. 제가 나섰던 것이고, 물러나는 것도 제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것이 뭐 어떤 이유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에 대한 수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제 충정과 다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무고 여부를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말이죠, 그런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고 단 한마디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김성진 씨는 오히려 사기꾼이 됐다고 자기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김성진 씨도 이준석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씨가 김성진 씨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기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성상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여기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성상납 여부, 그리고 가짜 사실 확인서의 작출 여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수사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수사를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기소를 할 때 판단하는 것이지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든지 내지는 이준석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무고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말이죠. 따라서 제가 공익적 위치에서 무고죄로 고발함으로써 이 수사의 면밀성과 그리고 수사의 엄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이것은 무고죄 고발을 통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확히 세우고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김성진 씨를 저번에 접견했을 때 7월 11일 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중요한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날이. 이 8월 15일에 대한 조사는 앞부분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에 대한 조사가 오늘 굉장히 아주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8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전의 유흥가도 모두 노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는 날 이준석이가 내려온다라고 전화가 왔고 따라서 노는 날 유흥업소를 찾고 그리고 숙박업소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따라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8월 15일의 진술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이루어질 때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오늘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김성진 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관련됐던 장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직접 접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수행원, 그리고 운전사,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다고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증거는 이런 어떤 인적 증거와 이거 말고도 김성진 씨와 장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가 있고 많은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따라서 오늘 들어가서 이제 접견을 하면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수사의 기밀성과 비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피의자와 고발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따가 1차 조사가 끝나고 11시 넘어서 잠깐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9시 2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반부터 물론 제가 들어가서 잠깐 한 10분 정도 김용진 씨와 먼저 접견을 합니다. 사실은 따로 접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 10여 분 따로 다른 방에서 저와 김용진 씨가 얘기를 하고 현재 변호인과 의뢰인의 보통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가 9시 반 정도 돼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9시 반부터 시작이 되면 11시 정도까지는 좀 넘어서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11시로 예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한 11시 10분쯤 나와서 간단하게 뭐 길면 많이 할 게 있으면 좀 길게 할 것이고 없으면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후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잠시 브리핑을 할 건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시간이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 씨가 그 중간에서 친척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제 안에 들어 있으니까 통해서 직접 쓴 글을 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왔고 삼고초려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또 변호인은 어쨌든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시간 반에 걸쳐서 만났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참고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익적 참고인이다.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고 고소인도 고발인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도와주느냐. 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 내가 비록 사기죄로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면목 그걸 밝히고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공익적 참고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대한민국 공보이사를 지낸 당신의 변호사께서 도와주신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공익적이라는 말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뭐랄까요? 쏠렸다고 그래 감동받아가지고 또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거희별 교사! 예, 이상으로 그러면